애플 대 에픽 관련 소식인데,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애플도 항소를 했더라. 뭐,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항소라기보다는 그 결정을 판결, 모든 판결이 날 때까지 이제 미뤄달라.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지금 기존 그거대로면 12월 9일까지 이제 그 인앱 구매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의 시스템 외에도 이제 다른 시스템을 뭐 다른 서드 파티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이거 그 판결이 모두 날 때까지만 미뤄달라. 왜냐하면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제 그 이제 모든 이런 뭐 보안에 문제가 될 그런 것과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리소스도 엄청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미뤄달라 이랬는데, 판사가 꺼져, 뭐 꺼져라고는 했고요. 거부를 했습니다. 간단히 얘기해서. 왜냐하면은 일단은 판사 자체의 말은 어 너네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그게 뭐 몇 년씩이나 걸릴 거냐. 왜냐하면은 이제 뭐 항소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한 몇 년은 걸릴 거라서,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하는 동안에 먼저 시작을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. 완전 그 무슨 숙제 안 해온 학생 다그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. 이렇게 그 불평불만 하는 동안 숙제를 시작했으면 되지 않니,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애플은 항소를 하겠다고 뭐 이랬는데, 뭐 질질 끌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. 결론적으로 이 질질 끌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상황에서도 이제 드러나는데, 일단은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가 이제 인앱 구매에 대한 그거를 통과를 한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일단 구글은 따르겠다고 일단은 했고요.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따르겠다라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따르겠다라고 했고, 근데 애플이 지금 현재로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간단히 얘기해서. 애플은 지금 그냥 조용히 있는데, 뭐 근데 이제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팀 쿡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. 그런 건데, 이제 일단은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다가도 또 뭔가를 좀 꼬아 놓은 것 같은데, 이거 이제 이 기사 올리신 분이 누구죠? 전데요. 이거 지금 구글이 자기네 자체 블로그에다가 공지를 올렸대요. 그래서 그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는 거기에다가는 수수료 26%를 매기겠다라고 수수료를 발표했다고 해요. 근데 보통 그 피지사를 보통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뭐 보통 3, 4%대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원래 30%였던 걸 3, 4%로 쓰려고 외부 결제를 쓰려고 한 건데, 갑자기 여기다가 26% 추가로 우리한테 내 이래버리니까 결국 나가는 돈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네이버페이를 예를 들어서 했으면 이제 네이버페이 가맹점 수수료가 그때 한 3.8%막 이랬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26% 하면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사실. 그냥 그대로 다시 30%가 되는 건데, 이거는 정말 노리고 딱 26%라고 한 게, 그러니까 그런 업계 평균을 봤다는 거죠. 업계 평균이 대충 이제 4% 정도니까 우리는 그럼 여기서 26%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, 얘네들이 26%를 가져가겠다는 명분은 뭐래요? 글쎄요.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구글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구글 블로그에 해당 내용이 없네요. 여기 일단 기사에는 따르면은 이제 공모 내렸나? 구글들은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를 가맹점 거래 수수료라고 부른다. 즉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든 구글 플레이 배포한 앱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차피 구글 플레이 통해서 할 거면은 이제 구글 플레이 위에 입점료를 내라. 약간 이런 소리 같은데. 약간 뭐랄까, 백화점에서 제품을 사면 삼성 카드로 쓰든 현대 카드를 쓰든 카드를 쓰는 건 내 맘대로지만 결국 백화점이 수수료를 물리는 건 똑같으니까 약간 그 느낌인가? 지금 찾았는데요.
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네요. 다른 비즈니스랑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도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합니다. 개발자가 앱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듯 소비자가 해당 앱에 쉽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.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뭐 구글은 제한을 최소화하며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. 뭐 이렇게 랄랄라 써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수수료에는 단순한 결제 처리뿐만 아니라 앱 배포, 툴 개발,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포함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26%고 우리한테 결제 처리하는 건 4%였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. 제 생각엔 뭐 그거 배분 자체는 개소리인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그쵸.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제 수수료 대충 보고 거기다 맞춘 거라니까 이거는 진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그 결제 이게 뭐 수수료 목록이라고 했으면은 차라리 그거를 뭐 한 10%로 낮추든지 뭐 그랬으면은 조금 뭐 그래 조금 기분은 더럽지만 뭐 그래도 적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단 적으니까. 근데 이거는 완전 매기는 거지 그냥 진짜로.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 웹툰 산업협회와 한국 만화가 협회와 웹소설 산업협회 저거 하는 8개 단체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뭐 앱 마켓 사업자가 최초 앱 다운로드 이후에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조금 무리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. 뭐 한번 약간 사실 업데이트 모듈이나 이런 거 같은 것도 사실 첫 다운로드 이후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앱 마켓 사업자가 최초 앱 다운로드 이후에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디지털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시도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지면 우월적 진입함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좀 심한 주장인 것 같아요. 뭐 원하시면은 직접 한번 뭐 해보시든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유지하는데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인력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. 뭐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지. 업데이트를 보내면 그거 다 사람이 리뷰를 하지. 그래야 멀쩡한 업데이트인 척 하면서 중간에 뭐 악성 코드 몰래 심어 넣거나 아니면 스위니처럼 이상한 그 동영상 넣거나 그런 걸 안 하는지 보죠. 그렇죠. 리뷰팀도 그것도 비용이죠. 리뷰팀 운영하는 거고. 그거고 그리고 결국 어차피 그 돈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거니까. 네. 그것도 돈이고요.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. 예, 이거는 지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좀 그 논리에서 이게 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논리에서 좀 멀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아마 예.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말이 될 거예요. 만약에 그 이외에는 뭐 막대한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뭐 30%를 정당화할 만큼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률적으로 30%를 가져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주장했으면 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초기 비용 이후에는 아예 비용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건 그냥 틀린 말이에요. 예, 이거는 좀 너무 감정적으로 한 소리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는데 이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사실 도리어 그러니까 논리에 대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뭐 그와는 별개로 사실 이게 좀 세네. 그러니까 그 법에도 사실은 이제 그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. 이거에 대한 조항이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, 구글이. 물론 이제 다른 기사에서 지금 뉴시스 14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뭐 구글은 뭐 꼼수 논란 이미 방통위가 들었고 이 논란은 방통위가 들었고 시행령을 입법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
현재로서는 그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없어서 만약에 시행령에서 딱히 별게 없다면 음. 구글은 이렇게 해도 아마 새 법을 준수한 거긴 할 거예요, 아마. 어쨌든 강제 안 했으니까. 둘 다 무리수 있 그러니까 뭐 물론 구글이 훨씬 무리수 있는 주장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뭐 맞불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모르겠어요. 하여튼 네. 하여튼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팀 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뭐 카더라가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사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뭐 또 뭐 관계자는 이렇다더라 카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지금 애플이 별다른 입장도 안 내놓고 있고 팀 쿡은 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일부 개선안 같은 것도 지금 이제 한국 지사가 그러니까 애플 코리아랑 이제 어느 정도 그 타협안을 만들어서 이제 본사에 전송을 했는데 본사가 거부를 했다. 그러니까 이게 팀 쿡이 지금 위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다 이거를.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좀 팀 쿡에게도 좀 스티브 잡스 같은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.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팀 쿡이 이제 잡스랑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경영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러한 좀 독불장군스럽고 고집이 세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약간 잡스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면에서는. 네,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느 게 더 지금 완전 뭐 뭐라 그럽니까? 그 어느 게 더 똥꼬집스러운 대결인지 모르겠네요, 정말. 일단 뭐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? 애플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자리에다가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다 뭐 보여주니까 애플도 이제 뭐 그거 괜찮네. 에픽 너희도 수수료 내. 뭐 그 와중에 그 크레이드 페데리기가 무슨 웹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제 사이드 로딩은 범죄자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범죄자의 가장 좋은 친구다. 예,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. 해요. 뭐 사실 맥에서 거의 모든 앱은 사이드 로딩이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아이폰에서 사이드 로딩은 좀 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는 편이긴 한데 예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여태까지 맥에서 잘만 해왔던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뭐라 그러죠? 좀 약간 맥을 좀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물론 맥은 조금씩 닫고 있긴 해요. 그 사이드 뭐, 로딩을. 예, 조금씩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노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애플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 이제 애플에게서 이제 개발 인증서를 받은 앱들만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외부에서 다운받은 웹스토어 밖에서 다운받은 앱이라고 해도 이제 얘네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증을 한 개발자고 이제 이 개발자가 개발한 앱이 맞다라는 보안 절차를 거치거든요. 기본적으로는. 그래도 여전히 뭐 모든 게 앱스토어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, 여전히. 그런데 뭐 조금씩 닫혀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무리수스러운 주장인 것 같아요, 저는 솔직히. 앱스토어,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아이폰의 사이드 로딩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막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는? 뭐, 범죄자의 뭐 좋은 친구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베프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위험한 주장인 것 같고, 좀 극단적이기도 하고,